여름방학 동안 저희 부장단이 보육 실습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앞으로 실습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보육 실습, 봉사를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다녀왔던 봉사나 실습에 대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봉사나 실습이 교육봉사, 관찰실습, 보육실습이에요. 유아교육과 하면 딱 떠오르는 교육실습은 저희가 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저는 교육봉사를 1학년 겨울방학 때 3일 동안 7시간씩 총 21시간을 했습니다. 저도 민서랑 똑같습니다. 교육봉사는 1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하게 되는데 총 1학년 겨울방학에는 20시간을 하게 되고 3학년 교과목 시간에 나머지 40시간 해서 총 60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1학년 때 20시간 할 때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3일에서 5일 정도로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씩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에서 총 4일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봉사는 각자의 전공 동아리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전공 동아리 지도 교수님과 연결된 기관으로 저는 한 기관에 여러 명씩 팀을 짜서 교육봉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공 동아리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기관들이 있어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 순으로 가장 가까운 데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동아리예요. 저는 교육봉사를 할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기관을 둘러보거나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무실에만 갇혀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도와 서류 작업만 내내 했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지민 씨는 어땠나요? 저는 제가 딱 갔을 때 졸업식이 끝난 이후고 입학식 전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없고 선생님들도 이제 새로운 아이들 맞이할 준비, 지나간 졸업한 아이들 교실도 정리하시느라 선생님들도 너무 바쁘시고 유아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들 도와서 교실 청소하고 다음 학기에 들어올 친구들 이름표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셨네요. 네, 좋았어요. 네. 무엇을 하셨나요? 이게 친구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애들이랑 노는 걸 좀 기대했는데 그냥 어느 방 한 구석에 저희를 넣어두시고 가위질만 많이 교사 업무 보조가 제 주 업무였습니다. 제가 봉사를 갔었던 기관의 숲 유치원이었어요. 놀이를 중시하는 유치원이었어서 계속 놀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숲 놀이터에서 되게 많이 놀았었고 한 11시부터는 진짜 숲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자연놀이를 많이 애들이랑 같이 했었습니다. 진짜 재밌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교사 보조 업무 같은 거는 하나도 못했었고 그냥 진짜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관찰 실습은 저희 학년의 경우 2학년 1학기 때 6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총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을 하는 게 되었죠? 맞죠? 네, 맞아요. 저희 네. 같이 나갔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3지망까지 다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먼 곳으로 지민 씨와 함께 관찰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찰 실습은 2학년 1학기 때 이제 4월부터 6주간 금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해서 8시간. 8시간을 했습니다. 관찰 실습하기 한두 달 전쯤이 되면 학과에서 저희한테 실습 리스트를 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보고 1, 2, 3지망을 정해서 제출하면 학과에서 기관마다 이렇게 전화로 문의를 해주십니다. 근데 1, 2, 3지망 모두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다 안 되면 다시 검색을 해서 다시 지망을 제출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네, 저희가 코로나
좀 심했을 때 이렇게 간 거였어서 이제 실습 기관에서는 감염이 우려가 되니까 저희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 2, 3지망이 안 되는 경우에 친구들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관찰 실습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반에서 지내는 환경이나 하루를 옆에서 관찰을 하는 실습입니다. 저는 만 3세 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만 3세 반에 20명 넘게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관찰하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이야기도 걸어주고 놀이를 같이 참여를 해주는 모습에 저도 같이 친해져가지고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민서 씨랑 같은 기관에 갔는데요. 저는 만 5세를 들어갔고요. 같이 놀이도 하고 밥도 먹고 실내 놀이도 나가고 그때가 한 4, 5월인가? 그래가지고 아직 배변 활동 후에 처리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가서 닦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 바로 옆 교실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민서 씨가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걸 봤는데 이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여기서 하루 종일 얘기를 네. 하시면 제 초상권은 뭐가 되죠?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해가 되실 수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육봉사를 갔던 곳으로 관찰 실습을 나갔었는데 제가 교육봉사 때는 교사 보조 업무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관찰 실습에 가서도 6주 동안 가해질만 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그랬는데 그때는 좀 달랐어요. 아예 한 반에 들어가서 그 반에 학생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과 인사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고 선생님이 저희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한데요. 제가 갔던 유치원에서는 저는 만 4세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같이 놀이도 하고 보조교사로서 뭔가 약간 혼자서 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 좀 도와드리고 그런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했었고,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난 뒤 남은 시간 동안에는 교구를 만든다든지 가위질을 한다든지 등의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도연 실습은 2학년 여름방학 때 6주 동안 매일 8시간씩 총 240시간을 진행합니다. 교육 실습도 마찬가지로 관찰 실습과 같이 학과에서 정해주신 기관 리스트를 1지망, 2지망, 3지망을 적어서 내면은 과 사무실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지망, 2지망, 3지망 선택할 때 팁이랄 게 있는데요. 교육 실습은 매일 나가는 실습이기 때문에 집에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거리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이 가까운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다면 같은 기관으로 넣는 것이 좋다는 교수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저도 혼자 나갔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같이 나간 친구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네, 의지 되고 좋았나요? 굉장히 의지가 많이 네.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기관에 나간 친구랑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좀 혼자였어가지고 조금 힘들어가지고 교육 실습 나갈 때는 꼭 친구랑 나가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관찰 실습이랑 똑같이 과사에서 조교님들께서 기관 리스트를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각자 1, 2, 3지망을 지원을 하면 조교님들께서 전화로 문의를 주셔서 그렇게 기관을 선정해 주십니다. 저는 수업을 1주차, 2주차 때는 적응하고 하루 일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3주차 때 부분 수업 하나, 4주차 때 연계 수업 하나, 6주차 때 올데이 수업을 했습니다. 민서 씨는요? 네, 저도 2주차까지는 참관을 주로 다양한 연령을 보면서 했고요. 부분 수업 하나, 연계 수업 하나, 올데이 수업 하나를 주마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보통 학교에서 기간에 부분 수업 한 번, 연계 수업 한 번, 올데이 한 번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수업을 3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업 일정 같은 거는 기관 지도 선생님이랑 같이 조율을 해서
맞추면 되고 주제도 보통 알려주시니까 수업 아이디어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교구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엔 저는 어떤 교구를 만들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 2세 영화반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한테 어떤 교구를 만들어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많은 팁들과 자료들을 주셔가지고 저는 아이스크림 펠트 교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루건도 많이 데이고 바느질도 열심히 하느라 좀 힘들었네요. 저는 처음에 1, 2주차 때 하루 일과를 적응하면서 이게 원에 적응한 시간을 가졌을 때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교구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반에서 생물을 키웠는데 그 생물을 먹이 주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 순서판을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여름이어가지고 그때 교실에 튜브를 고래 큰 거랑 하트 튜브 큰 거를 2개가 있었는데 저희 반이 15명인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 도를 만들기 위해서 순서판도 만들었었고 또 수업을 3번 진행했을 때 그 수업에 맞는 교구도 진행했습니다. 교구도 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 하시면 만들어 드리고 아니면 저의 수업을 위한 교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교구를 만들 때쯤이 어린이집 캠핑 주간이어가지고 모닥불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글루건 하면서 데이고 하면서 모닥불 만들었습니다. 저도 교구를 좀 많이 만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는 교구 같은 거 만들지 마라, 안 만들어도 되고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감으로 그냥 수업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만들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물 퍼즐 3가지 해서 한 세트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가면 만들었었고 동물 다리수 세는 거랑 그 동물 촉감 블럭을 만들었어요. 저도 진짜 글루건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막 열선 이런 것도 이렇게 쓰면서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손에 상처도 되게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쉬워 보이네요. 일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학교 일지 양식에서 조금 변형시켜서 매일매일 일지를 썼는데요. 이제 하루 일과를 다 적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특히 실습생 소감을 길게 썼어요. 하루 중에 궁금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들을 좀 적어서 지도교사 선생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고 소통했던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일지는 기관에서 주시는 양식을 써도 되는데 요즘에는 보통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로 끝이 나는 간편 일지로 작성을 해요. 근데 저희는 매일매일 도장을 받아야 하는 일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일지는 보통은 못 쓰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일지 양식을 제가 만들어서 썼어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오픈 채팅방으로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쓰는 그런 주간 일지, 말씀해주셨던 간편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 업무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지인데 저희가 쓰는 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동안 우리가 여기서 실습을 했다라는 인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간 일지 사용하는 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일지 양식을 주시기도 하셨었는데 그게 조금 요즘 분위기랑 조금 달라져서 기관이랑 조율해서 다시 양식을 수정해서 일지를 썼던 것 같아요. 일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셨죠? 저는 하루 일과 그리고 유아들 놀이에 대한 지원이나 평가 같은 걸 썼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은 아이들 놀이하는 모습 관찰한 거 옆에 작게 적어달라고 하셔서 그것도 옆에 살짝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간에서 이뤄야 하는 그 목표랑 그리고 놀이 시간이랑 놀이 내용이랑 실제 선생님들의 어떤 평가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놀이가 이루어졌는지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런 거를 썼었고 건강, 일상, 영양 이 부분이랑 실습생 소감이랑 선생님 평가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이렇게 재학하면서 가장 큰 관문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보육실습과 교육실습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만큼 되게 많이 부담도 되고 어떻게 6주를 매일매일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힘들 것 같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적응이 되고 이미 제가 어린이집에 많이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너무 귀엽고 너무 행복했지만 그만큼 좀 힘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그랬던 과정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었고 많은 깨달음을 주었었고 뭔가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되게 많이 정립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본 실습을 오실 분들이 많이 부담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는 배우겠다라는 마음가짐만으로도 하면 정말 실수를 해도 예쁘게 봐주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이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기관에 가면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전부인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저희도 배울 점을 찾아야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잘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교육봉사, 관찰 실습, 보육 실습을 두고 걱정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저처럼 얼렁뚱땅 사고뭉치도 잘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봉사, 관찰 실습, 보육 실습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 모조리 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 어렵고 물어볼 데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칠까요? 네, 다음 이모저마에서 만나요. 누리발의 이모저마!